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와 네이코가 러브라인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사네미가 무한열차에 가 하윤이 렘무와 상사 아카자와 싸우고 게냐가 아카자를 흡사한 뒤 사네미를 만나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게냐는 사네미의 설득에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저건 다 나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더군다나 탄지로와 네이코까지 사네미의 편에 붙어서 자신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것에 그저 열이 받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네이코는 오니이면서 피할 데 검사인 사네미 탄지로와 함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탄지로는 게냐가 네이코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무잔히 우리 가족들을 공격해 살해했고 네이코는 오니로 만들어버렸는데 어째선지 네이코는 무잔의 저주를 벗어나게 된 상태가 되었고 사네미가 운 좋게 우리를 먼저 발견해 구해주게 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네 엄마도 안타깝지만 무잔에 의해 먼저 오니가 된 것이고 그 때문에 너네 남매들을 공격해 죽인 거였을 거라고. 나쁜 건 무장이지 너네 엄마는 잘못이 없고 사네미 형 역시 동생들을 지키려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했죠. 게냐는 그럴 리가 없다며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사실 조금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사네미가 뜬금없이 피할 때 검사가 될 이유가 없었고 동생들과 함께 습격당할 땐 분명 그것은 인간이 아닌 존재로 느껴졌었다는 게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저 엄마의 시신과 피투성이가 된 사네미의 모습이 강하게 각인되어서 그렇지 사실 그때 자신들을 공격했던 건 사네미가 아닌 엄마였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뒤늦게 그걸 알아버렸다고 해도 자신 역시 오니가 되어버렸으니 사네미를 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게 마음 편할 거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게냐는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나는 너희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는 몸, 그분을 거역하게 된다면 내 몸은 저주로 붕괴될 거라고 했죠. 그의 사네미는 타마요라는 오니가 있는데 그녀가 널 도와줄 수도 있을 거라며 우리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게냐는 사네미와 합류해 타마요 아이토로 가게 되었고 사네미는 가던 중 게냐에게 난 네가 오니랑 관련 없는 삶을 살기 원해서 억지로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그런 네가 무장과 마주쳐 오니가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거듭 사과를 했죠. 게냐는 여전히 자신의 기억이 긴가민가 있기에 사네미를 경계했지만서도 탄지로 네이코와 함께 있는 사네미를 보며 예전 그토록 다정했던 사네미의 모습이 기억이 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타마요에게 도착하게 되었고 타마요는 앞서 추출해놓은 네즈코의 피로 무잔의 지배를 벗어난 약은 이미 완성이 되었다며 게냐에게 그 약을 주입했죠. 그의 게냐는 머리가 왠지 상쾌해진 기분이 들었고 기억의 잔상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며 엄마가 오니가 되어 자신들을 공개했던 거란 게 확실해졌습니다. 게냐는 모든 것의 원흉이었던 무잔을 용서할 수 없다며 부들거렸고 무잔에게 반드시 천벌을 내려주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렇게 사네미 형제와 탄지로 남매는 어릴 적에 놀았던 것처럼 한 팀이 되었고 게냐는 자신은 지금껏 인간 대신 오니를 잡아먹으며 힘을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 오니들의 냄새를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며 무잔의 피와 가까운 상인의 오니들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네미는 그에 씩 웃으며 이제부터 우리의 본격적인 복수의 시작이라고 무장에게 커다란 엿을 먹여주자고 했죠. 그렇게 며칠 뒤 음주의 탱게는 유곽에서 아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었는데 그런 중 416 다키의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탱게는 소리의 호흡으로 다키와 싸우며 다키의 목을 베어버린 것에 성공했지만 이후 숨어있던 규타르의 공격을 맞고 독에 중독되고 말았죠. 탱게는 혼자서 두 마리의 오니와 싸워야 한다는 것에 이대로 시간이 끌리면 자신이 높은 확률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규타로가 탱겐을 마무리 짓기 위해 가까이 다가와 피해 낫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멀리서 총알이 날아와 규타로의 팔을 날려버렸죠. 탱겐은 총소리에 당황하며 그쪽을 바라봤는데 다른 쪽에서 사네미가 튀어나와
빠르게 규타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의 다키가 당황하며 너희들은 뭐냐고 오비를 날렸는데 그때 네리코가 옆으로 튀어나와 다키를 걷어차버렸고 탄지로가 히노카미 카와라를 시전해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죠. 텐게는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얼떨떨했고 오니들이 사나미와 함께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나미는 눈을 번뜩이며 얘네들은 내가 어렵게 찾아낸 귀살대의 희망이자 우리의 편인 온이라며 공격할 생각은 줘도 하지 말라고 했죠. 텐게는 온이라면 무조건 혐오하던 사나미가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납득을 해버렸고 네이코가 텐겐에게 다가와 포켤로 몸을 태워버리니 규타로에게 당했던 독이 사라져버렸음을 느꼈습니다. 텐겐은 이건 뭐지? 라며 당황하다가 옆을 보니 게냐는 규타로와 다키의 몸이 다 소멸하기 전에 와구와구 먹어치우고 있었고 텐겐은 얘는 뭐야 무서워 라고 생각했죠. 그 뒤 사네미 패밀리는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무장의 피와 가까운 상해산 교코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오니는 어떤 해변 마을에서 인간들을 잡아 이상한 작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자신의 변태력 침해에 도취되어 한참 기뻐하고 있었죠. 그때 사네미가 저벅저벅 걸어와 어이 못생긴 자식 지금 그게 재밌냐? 라고 물었고 교코는 나를 못생겼다고 하는 것 보니 네 녀석의 눈은 예술이라는 걸 모르나 보구나 라고 했습니다. 사미는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네 머리가 이상한 거라며 정신병에 걸린 오니는 그저 배워죽임으로 그 병을 없애주는 게 답이라며 바람의 호흡을 지어냈죠. 그의 교코는 항아리로 숨어 재빨리 사님의 공격을 피하기 시작했고 이상한 웃음소리로 사이미를 계속해서 도발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미는 어쩐지 그 도발에 응하여 달려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게냐가 칼로 그 항아리를 공격해 베어버렸죠. 교코는 인간의 기척만을 집중하고 있다가 오니인 게냐의 기척을 모르고 있었던 거였고 게냐는 처음부터 교코를 잡기 위해 사네미와 양동작전을 펼쳐놓은 상태였습니다. 교코가 마을 곳곳에 뿌려놓은 물고기 모양의 오니들은 탄지로 네리코가 전부 처리하고 있었고 게냐 사네미는 교코를 퇴치하러 온 거였습니다. 교코는 그의 몸을 다시 재생해 온갖 혈기술을 벗었는데 그 혈기술은 사네미의 바람의 호흡에 전부 막혔고 게냐가 압도적인 신체력으로 교코를 찍어 눌러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냐는 형인 사네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아주 열심히 실력 발휘를 했고 사이미는 역시 내 동생이야 라고 칭찬 아끼지 않으며 함께 교코를 개박살냈죠. 그 뒤 게냐는 다음번 상현의 오니를 찾아 나섰고 멀지 않은 곳에서 상현사 한탱구의 거처를 찾아 기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탱구는 목이 베이자 4마리의 분신으로 나눠지게 되었는데 네이코와 탄지로 사네미 게냐는 각자 한 마리의 오니를 맡아 상대하게 되었죠. 각각의 오니들은 꽤나 강한 실력을 가졌지만 이미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사이미와 게냐의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그 분신들을 베어내고 또 베어냈지만 다시 재생을 했고 점차 그들의 반격이 시작이 되자 이들은 상처를 입기 시작했죠. 타니로는 저 오니는 정말로 불사신인 거냐고 어떻게 동시에 목을 베어도 소멸하지 않는 거냐며 당황했는데 게냐는 그럴 리가 없다고 저 오니는 상현삼 아카자보다 약한 상현사의 오니 상현삼의 아카자도 죽음을 맞이했는데 저 오니가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중 게냐가 한 오니에게 달려들어 몸을 뜯어먹고서는 이 오니들은 진짜가 아니야 아무래도 본체가 따로 있는 것 같아 라고 소리쳤죠. 사이미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고 게냐는 이 자식들은 맛이 없어 오니의 특유의 맛이 안 난다고 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이미는 오니 자식이 숨어있을 만한 곳이 있지 라고 하며 곧바로 튀어나갔고 근처를 쥐앗듯이 뒤지기 시작했죠. 지금껏 사이미는 자신에게 공포를 느끼고 도망간 오니들을 잡아다가 죽인 적이 많았기에 숨어있는 오니들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있었고 마침내 커다란 바이템을 칼로 찔러보니 꾸액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탱구는 자신의 위치를 들켰다는 것에 자신의 분신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에너지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상태의 분신들이라 본체에게 합쳐져도 사네미에게 맞설 힘이 없었죠. 그때 사네미가 칼로 한탱구의 심장을 찔러 넣었고 그 옆으로는 탄지로와 게냐, 네유코가 나란히 뛰어와 내려왔습니다. 한탱구는 그들에게서 엄청난 위압감과 함께 공포를 느꼈고 너희들은 분명 그분에게 천벌을 받을 거라고 했죠. 그의 사이미는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리며 빨리
선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자식을 만나고 싶구나 라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이제 남은 12개월의 상여는 2마리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다 보면 다른 귀살대 주들의 도움 없이도 상여 노인이들을 전부 말살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 뒤 사이미 일행은 잠시 몸을 주스리며 체력을 회복시켰고 다음 차례인 사인 2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야는 그 녀석의 위치는 온이들에게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며 만생근학교라는 곳에서 교주로 지내고 있는 녀석이라고 했죠. 사이미는 종교의 교주가 온이라는 것에 안 그래도 열이 받는데 더 열이 받는 녀석이라며 당장 죽이러 가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4명에서 모이면 상현이의 온이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모든 상현의 온이들을 죽인 뒤 무장을 잡으러 갈 때 다른 귀살대 주들도 전부 불러서 모두의 원한을 함께 갚으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도착한 만생근학교의 교회, 사이미는 그 앞에 들어서자마자 엄청난 기이를 느끼고 이곳에 있는 자식은 인간 행세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귀기를 드러내고 있냐며 이를 부득 깔았습니다. 이런 귀기가 있는 한 그 위치는 확실히 알 수 있었고 곧바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눈에 상인이의 표식이 있는 오니가 마침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환영을 했죠. 도마는 그들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오면 어떻게 하냐고 씩 웃었습니다. 사이미는 우리가 이곳으로 올 걸 알고 있었나? 라고 물었고 도마는 그야 당연하지 않냐고 그분께서 너희들을 무한성으로 초대하신다며 양팔을 벌렸죠. 순간 사이미는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는데 교회의 바닥이 갑자기 열리더니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모두 말려 들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사방군데에 온이들의 기운이 가득한 무한성. 무자는 차례대로 상현의 온이들이 격파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신경 썼고 도마에게까지 그들이 오면 미리 준비해놨다가 모두 무한성으로 끌어들인 뒤 한꺼번에 죽이라는 명령을 했었죠. 사이미는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린 상태에 당황했고 아직 귀살대 검사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 암담함까지 느꼈습니다. 사이미는 일단 빠르게 주변에 있는 온이들을 바람의 호흡으로 베어버리며 강한 온이와 만나기 전에 동료들과 합류해야겠다고 뛰어나갔죠. 한편 상위 도마의 앞에는 네이코만이 덩그러니 있는 상황. 도마는 네이코를 보며 황홀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귀여운 아이를 잡아먹을 수 있게 되다니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이라며 저벅저벅 닿았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원작에서는 없었던 사네미 형제와 탄지로 남매가 압도적인 실력으로 상현의 여러 온이들을 박살내는 다소 사이다스러운 전개를 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